여러분 5주차 1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라인 클래스를 갖다가 추가로 만드는 과정에서 박스 클래스를 갖다가 거의 복사하듯이 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갖다가 해봤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코드 중복과 관련되는 이제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이 부문도 많이 생기게 되고 똑같은 코드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나중에 메인터넌스를 하는데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한 프로그램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상속을 이용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갖다가 좀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주 프로그램 결과를 갖다가 이렇게 zip 파일로 압축 파일로 묶어가지고 강의 자료실에다가 올려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매주 끝나는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만약에 프로그래밍을 갖다가 계속 못 따라가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걸 갖다가 프린트를 해서 비교를 해보거나 그 다음 주 수업을 할 때 마지막 파일을 가지고 이제 프린트를 해서 프로그램을 갖다가 수업을 하는데 참조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상속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만든 클래스가 두 개였었죠. 그죠? 클래스 두 개가. 요거 라인 클래스하고 박스 클래스하고 이렇게 두 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포인트 클래스, 그 다음에 서클 TV 클래스 이런 것들을 갖다 좀 추가를 할 생각이에요. 우리가 상속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에 만들어진 클래스를 재사용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다 보면은 어떤 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야 될 그 클래스의 페어런트 클래스를 만들어주면서 그 페어런트 클래스에서 이 하위 클래스에 있는 이 단말 클래스에 있는 데이터 멤버들, 여기서 이제 필요한 데이터 멤버들이 이 상위 클래스에서 존재를 해가지고 코드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4학년 때 수업을 할 텐데요. 이제 우리가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고 하는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할 텐데,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중요한 행위가 프로그래밍보다 더 중요한 행위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작성하는데 중요한 행위가 시스템을 설계하고 또 시스템을 분석하는 행위가 있는데요. 그 시스템을 설계하는 행위를 할 때 사용되는 표기법이 있습니다. 그 표기법이 뭐냐면은 UML이라고 하는 표기법이에요. Unified Modeling Language다라고 하는 표기법이 있는데, 요 그림이 지금 이 그림이 UML을 이용을 해가지고 상속을 표현한 그런 그 그림입니다. 어차피 이제 상속이라고 하는 게 트리 형태의 의미를 갖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삼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트리 형태로 표시를 했는데, 이거 상속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피겨 클래스가 최상위 클래스고, 원 포인트 피겨, 투 포인트 피겨, 이건 점 하나짜리 x1, y1으로 표시될 수 있는 그림들은 여기다가 뭡니까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x1, y1, x2, y2가 있는 거는 여기다가 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한 겁니다. 여기 맨 위에 있는 공통적인 것들, 피겨 클래스는 모든 클래스에서, 이 모든 단말 클래스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그런 데이터 멤버를 여기다가 이제 수용을 할 생각인데요. 예를 들자면은 칼라 같은 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픽 에디터를 갖다가 기능을 확장시켜서 칼라를 설정할 겁니다. 모든 그림들에는 칼라가 있기 때문에 칼라 같은 거는 여기다가 배정을 할 거예요. 칼라라고 하는 데이터 멤버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x1, y1 배정하고, 여기는 x1, y1, x2, y2 이렇게 배정을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계 문서를 만들었으니까 이걸 참조를 해서 이걸 머릿속에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지금 오늘 수업 시간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네 둘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얘네 둘의 공통적인 내용을 여기다가 저장하고, 또 여기다가 저장하고, 데이터 멤버들을 여기다 저장하고 여기다 저장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일처리를 해가지고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클래스랑 그
다음에 라인 클래스를 한번 봅시다. 박스 클래스, 라인 클래스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데이터 멤버들 똑같이 있죠, 그죠?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클래스에 존재하는 이 x1, y1, x2, y2 클래스를 x1, y1, x2, y2 데이터 멤버를 정의할 그런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그 클래스 이름을 내가 2포인트 피겨다라고 이름을 짓겠다 하는 거죠. 한번 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지가 뭐냐? 2포인트 피겨가 x1, y1, x2, y2 좌표를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인이나 박스는 얘를 이로부터 상속을 받아가지고 일처리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자, 박스 클래스에 있던 이 데이터 멤버들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겠죠, 그죠? 대신에 여기다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extends 2포인트 피겨 이렇게 적어주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보통 상위 클래스 컨스트럭터 호출하는 거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박스 클래스도 여기 들어가서 상위 클래스를 컨스트럭터 호출해야 되니까 슈퍼 이래가지고 x, y 이렇게 해주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2포인트 피겨에 있어서도 이제 그 컨스트럭터가 있어야지 되겠죠, 그죠? 자, 2포인트 피겨 컨스트럭터.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x, y가 명시가 되면 x1, y1, x2, y2의 초기값이 이제 정해지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두 줄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쭉 봅시다. 이 get x1, get y1 이런 함수들 다 뭡니까? set x1 이게 access 펑션인데 x, y에 대한 x1, y1, x2, y2에 대한 access 펑션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코딩을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여기다 코딩을 할 필요가 없고 잘라내기를 해서 2포인트 피겨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이제 상속을 받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그 박스 클래스랑 라인 클래스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막 박스 클래스가 뭐 분량이 엄청 줄었죠, 그죠? 엄청 줄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드로우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달라지기 때문에 얘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 위에다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라인의 드로우 한번 보겠습니다. 라인 드로우도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죠, 그죠? 박스 드로우랑 라인 드로우랑 다르니까 얘를 갖다가 상위 클래스에다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 드로잉 함수를 한번 봅시다. 드로잉 함수를 보면은 드로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함수가 얘랑 어떻습니까? 하는 일이 똑같죠, 그죠? 라인에서 하는 일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 함수 같은 경우에도 상위 클래스에다가 이제 올려줄 여지가 있다 하는 겁니다. 상위 클래스 올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자, 박스 클래스에 있는 드로잉 함수. 잘라내기 해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 클래스에서 보면은 이제 함수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참 재밌죠,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x1, y1, x2, y2를 갖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x1, y1, x2, y2가 박스 클래스에 존재하는 데이터 멤버가 아니죠, 그죠? 상위 클래스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거다 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거 갖다가 다른 클래스에서 액세스를 할 수가 없을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이 클래스에서 이 데이터 멤버들을 액세스를 해야 되니까 얘를 프라이빗에서 프로텍티드로 이렇게 바꿔줘야지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사각형 클래스에 있던 상당수의 코드들이 위로 올라갔다 하는 겁니다. 그죠? 투 포인트 피규어로. 자, 마찬가지로 라인도 그렇게 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라인 같은 경우에도 자, 얘네들 어떡합니까? extends 투 포인트 피규어로부터 상속을 받고 얘네들 싹 없어져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슈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 없애주면서 슈퍼 x, y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이거는 위에 올려줄 수가 없고 드로잉부터 쭉 밑에 있는 함수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올라갔으니까 적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상속의 어떤 효용성 그냥 눈에 확 띄죠. 그죠? 뭐가 눈에 확 띕니까? 코드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하는 겁니다. 게다가 차후에 우리가 또 뭘 만들 겁니까? 서클 클래스라든지 TV 클래스 만들 때도 아주 이제 그 작은 양의 코드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박스 클래스는 대충 이 정도로 적어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 투 포인트 피규어에서 보면 이제 그래픽스라고 하는 객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포트를 해야지 되겠죠, 그죠? 자바 AWT 별표를 임포트를 해서 투 포인트 피규어에다가도 적어줘야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드로잉이라고 하는 함수를 갖다 이렇게 아까 라인이랑 박스에 있던 함수가 있었는데 코드가 똑같기 때문에 위로 올렸어요. 그죠? 똑같기 때문에 위로 올렸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드로잉 함수에서 무슨 함수로 치면 드로우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해요. 드로우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하는데 이 투 포인트 피규어에는 드로우라고 하는 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텍스 에러가 나옵니다. 한번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자, 드로우라고 하는 함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텍스 에러가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컴파일을 할 때는 이 현재 클래스에서 이 함수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내믹 바인딩에서 함수가 호출될 때는 알아서 찾아가는데 컴파일을 할 때는 이제 알아서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드로우 함수의 존재를 갖다가 여기다가 적어줘야지 돼요. 자, 어떤 식으로 적어주면 되느냐면은 이런 식으로 적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우리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앞으로 이제 자주 해야 됩니다. 추상함수다라고 합니다. 이 추상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함수 바디가 없어요. 함수 바디가 없으면서 이거의 용도는 뭐냐면은 이거의 용도는 어딘가에 이 투 포인트 피규어 클래스의 하이 클래스 중에서 들어오라거나 함수가 있으니까 알아서 대충 컴파일 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호출할 때는 이제 그 객체의 현재 객체의 어떤 타입에 따라 가지고 다이내믹 바인딩에서 알아서 호출해라 하는 용도로 쓰는 게 이 추상함수입니다. 이렇게 추상함수를 써주게 되면 이제 이걸 컴파일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 하는 거죠. 대신에 이렇게 여기다 추상함수를 적어주고 나서 무슨 조치를 해줘야 되느냐면은 추상함수를 포함하는 클래스는 보통 우리가 추상 클래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추상 클래스라고 하냐면은 실체가 없는 클래스다 하는 거예요. 이 투 포인트 피규어라고 하는 거는 그 객체를 갖다가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거는 라인이랑 박스가 존재하는 거고 그것들의 공통적인 것들만 여기다가 이제 정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이 어떤 뭡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작성한 거지 실체는 없는 그런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런 클래스를 갖다가 추상 클래스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추상 클래스냐? 이 abstract 펑션이 있기 때문에 추상 클래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렇게 적어줘야지 됩니다. abstract 함수가 있을 때는
abstract 클래스로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컴파일해 보겠습니다. 자, 컴파일 됐죠, 그죠? 자, 이제 일괄적으로 클래스가 추가가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컴파일해 보겠습니다. 다 세이브를 시키고, 자, 메인 프로그램으로 기존에 컴파일했더니 이제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고 나서 실행을 시켜봅시다. 그림이 안 그려졌네요.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아까 런타임 에러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이런 이유입니다. 네,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내가 이제 이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이제 뭔가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를 하거나 이랬을 때 보면은 기존에 컴파일되어 있던 이 클래스 파일이랑 그 다음에 그 새로 추가된 그 클래스 자바 파일 컴파일한 결과는 그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런타임 에러가 났는데 그 런타임 에러가 난 이유는 코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컴파일 해놓은 클래스 파일끼리 쫑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면은 클래스 파일들을 일괄적으로 한번 다 지워줍니다. 전에도 이런 얘기 한번 있었죠. 클래스를 추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웬만하면 새로운 자바 파일을 하나 만들고 난 다음에는 기존에 컴파일되어 있던 그 클래스 파일들을 다 지우고 컴파일하는 게 안전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지우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컴파일 하겠습니다. 컴파일하고, 여러분이 좀 큰 프로젝트 할 때 자주 있는 현상이니까 굳이 자바뿐만이 아니라 C#이라든지 C++ 가지고 프로그래밍 할 때도 항상 그 점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스 해서 이렇게 그리면 박스들이 그려지고, 라인 해서 그리면 이제 라인들이 이렇게 그려진다 하는 겁니다. 전혀 문제 없죠, 그죠? 클래스를 추가하고 난 다음에 한번 어떻게 하라고요? 클래스 파일들을 한번 다 지우고 리빌드 오를 한번 해라 하는 겁니다. 끝났습니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요지는 차후에 변경 가능성을 고려를 해가지고 상위 클래스를 2포인트 피겨 클래스로 둘 게 아니라 아까 어떻게 그림은 어떻게 그렸습니까? 맨 위에 피겨 클래스라고 하는 걸 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피겨 클래스 두고 그 밑에 1포인트 피겨, 2포인트 피겨 이렇게 그 클래스들을 갖다 설계할 거라고 아까 UML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위에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자 하는 겁니다. 자, 피겨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자 하는 거죠. 자, 피겨 클래스는 당연히 컨스트럭터가 있어야 될 테고요. 피겨. 지금 현재는 피겨 클래스, 아직은 칼라라든지 나중에 이제 팝업 포인터, 그 다음에 리전이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 멤버를 추가를 할 건데 지금 당장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빈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빈 클래스로 컨스트럭터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대신에 2포인트 피겨에서 얘를 갖다가 익스텐스 이렇게 만들어 놓을 예정이다 하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 경우에도 피겨 클래스의 컨스트럭터를 호출해야 됩니다. 슈퍼 클래스의 컨스트럭터 호출하고 여기서도 슈퍼 클래스의 컨스트럭터 호출하고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할 거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은 지금 이 드로잉이라고 하는 함수가 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까? 라인이랑 그 다음에 또 어딥니까? 박스 클래스에 이 함수가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올라왔었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데 우리가 차후에 여기 포인트 클래스 있습니다. 포인트 클래스. 차후에 이 포인트 클래스 요거를 갖다가 구현을 할 텐데요. 요걸 구현하는 과정에서 또 여기서도 이제 포인트 그리는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드로잉이라는 함수가 존재하는데 그 드로잉이라는 함수가 얘랑 또 똑같이 생기게 됩니다. 어차피 뭐 1포인트 피겨든 모든 2포인트 피겨든 모든 그림은
지우고 그려가는 과정에서는 지우고 이제 좌표값 새로 설정하고 또 지우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코드가 이제 그 원 포인트 피겨 클래스를 만들 때도 이제 이런 코드가 된다는 거죠. 똑같은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될 필요성이 뭐냐? 얘네들을 갖다가 이 드로우 함수는 얘랑 같이 맞물려 드로잉이랑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함수를 이제 기왕에 앞으로 이제 원 포인트 피겨랑 그 포인트 클래스를 만들 거기 때문에 얘네들도 차후를 위해서 미리 이제 상위 클래스에다가 이제 적어 놓자 하는 거죠. 그래서 피겨 클래스에다가 얘를 이렇게 적어 놔도 무방합니다. 자, 요거 클래스 이름 새로 정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도 그래픽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아까처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포트 한 거를 또 위로 갖고 올라가야 됩니다. 클래스에 갖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쩌면 아까랑 똑같이 지금 컴파일하고 나면은 아까랑 똑같이 또 런타임 에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컴파일 C 이렇게 하고 컴파일하고 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실행시키면서 박스 선택하고 이번에는 안 나오네요. 아까 아마 그 투포인트 피겨 만드는 과정에서 클래스 파일들을 한번 싹 지웠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별 문제 없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요 수업 시간 하기 전의 상황이랑 지금 수업 시간 요 수업 끝나고 나온 다음에 상황이 상당히 달라졌죠, 그죠? 특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한 이득은 뭐냐? 박스 클래스랑 라인 클래스에 있었던 뭡니까? 박스 클래스랑 라인 클래스에 있었던 중복된 코드들이 싹 없어졌다 하는 게 아주 이번 프로그램 작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효과였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끝났으니까 이렇게 끝난다고 될 일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상속을 통해서 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은 또 다른 조치를 또 하나 하긴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조치가 뭐냐? 폴리몰피 리스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형태의 어떤 문제점 뭡니까 지금 박스를 위한 컬렉션 객체들을 만들어야 되고 라인을 위한 것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워버립시다. 이런 버전이 있으니까 라인이랑 박스에 있었던 코드 중복은 피했는데 이 라인이랑 박스를 사용하는 쪽에서의 코드 중복은 이제 아직까지 못 피했죠, 그죠? 여기서도 코드 중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여기 이 부분에서도 계속 코드 중복이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거를 빨리 수정을 해줘야지 우리가 진정한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갖다가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합적으로 객체지향 기술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일단 요 네 줄 결국 이제 컬렉션 객체 두 개죠, 그죠? 컬렉션 객체 두 개가 아까는 박스랑 라인 별개로 다뤄졌는데 이제는 박스든 라인이든 모든 걸 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냐면은 피겨라고 또 이해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객체는 앞으로는 그림 객체다. 여러분 TV도 그림이고 서클도 그림이고 박스도 그림이고 라인도 그림이고 포인트도 다 그림이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 모두를 갖다가 그림 객체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림 객체로 이해를 해서 이제 일처리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컬렉션 객체를 만드는데 피겨 클래스의 컬렉션 객체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뭐라고 이름 짓겠습니까? 피겨스라고 이름을 짓겠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박스든 라인이든 다 그냥 그림으로 해석을 한다 하는 겁니다. 동일한 존재로 이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앞으로 피규어 이렇게 정할 텐데, 이제 앞으로 이 피규어, 현재 작업 중인 피규어는 current figure라고 이렇게 적겠다. current figure라고 하는 변수를 이제 쓰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컬렉션 객체를 두 번 트래버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각 트래버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피규어스에 대해서 피규어스에서 getI 갖고 온 다음에 그거를 피규어 클래스에 레퍼런스로 하나씩 갖고 오고, 그 다음에 피규어를 갖다가 들어오래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이 컬렉션 객체에서 그림 객체 하나의 레퍼런스를 얻은 다음에 얘가 뭡니까? 이제 사각형이 될지 라인이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각형이 될지 라인 될지 모르지만은 요 함수 호출을 통해서 이런 걸 갖다 뭐라 그런다 했어요. 이런 거를 다이내믹 바인딩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훌륭한 기능이다 하는 겁니다. 이 레퍼런스의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알아서 들어오가 호출된다는 거예요. 알아서 들어오가 호출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라인이면 라인 들어오가 호출되고, 이게 박스면은 박스 들어오가 호출된다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 피규어 클래스에 가서 보면은, 피규어 클래스에 가서 봅시다. 피규어 클래스에 가서 보면은 들어오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비어있는 함수로 되어 있죠. 그죠? 얘를 호출하는 목적이 아니다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 뷰에서의 이 타입이 피규어지만은 이 함수 호출이 피규어 클래스에 있는 이 함수 호출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레퍼런스가 가리키는 구체적인 객체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호출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거 앱스트랙트 펑션이니까 여기다가 내가 앱스트랙트가 적어줘야 되는데 아까 빼먹었네요. 이것도 이제 추상 클래스로 적혀져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됐고, 자, 이 밑에도 보겠습니다. 이 밑에 what to do 할 때 draw box면은 박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draw line이면 라인을 만들었죠, 그죠? 만들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current figure 이 포인터를 이제 공유를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current figure를 new line, new box도 이렇게 해주고, 대신에 이 컬렉션 객체에다가 추가를 하는 거를, 아까는 컬렉션 객체가 따로따로 있었기 때문에 따로따로 애들 했었어야 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이제는 figures라고 하는 컬렉션 객체에다가 current figure를 집어넣어주면 된다 하는 거죠. 자, 마우스 릴리즈도 마찬가지. 이런 걸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이런 걸 갖다가 다이내믹 바인딩이다 라고 한다는 거다. 그 다음에 이런 figures 같은 객체를 갖다가 이런 객체를 뭐라 하냐면은 폴리몰픽 컬렉션 객체다 라고 합니다. 폴리몰픽 컬렉션 객체. 혹은 나는 이 말보다 이 말을 더 좋아하는데요. 폴리몰픽 컨테이너다 라고 합니다. 뭔가를 담는 그릇인데 다양한 걸 담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양한 거를. 여기 figures라고 하는 이제 컬렉션 객체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중에 이제 선도 들어가고 원도 들어가고 사각형도 들어가고 TV도 들어가고 점도 들어가고 막 다양한 게 여기 들어갈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이걸 이제 큰 그릇이라고 보면 그 그릇에 들어가는 내용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내용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폴리몰픽 컨테이너다 혹은 폴리몰픽 컬렉션 객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폴리몰픽 컬렉션 객체에다가 폴리몰픽 컨테이너에다가 어떤 때는 뉴 박스에 쓰면 박스가 담기는 거고 어떤 때는 뉴 라인 하게 되면 라인이 담기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릴리즈드 경우 보겠습니다. get graphics 하고 자 이거 뭡니까? p 박스인 경우 set xy2 그 다음에 p 라인인 경우 이제 set xy2 했죠,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얘네들을 그냥 이렇게
다이내믹 바인딩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P박스가 아니죠, 그죠? 커런트 피겨에 그다음에 또 커런트 피겨를 드로우해라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if문들이 싹 사라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이 부분들이 다이내믹 바인딩을 하면 대부분 이 부분들이 사라진데 대신에 맨 처음에 만드는 이 부분은 이거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구별을 해야지 뭘 만들 건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 부분은 사라질 수가 없지만은 그 다음부터 사용하는 이 부분들은 대부분 다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가 문제냐?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setxy2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setxy2라고 하는 함수가 피겨 클래스에 없다는 겁니다. 커런트 피겨의 현재 타입은 뭡니까? 형식적인 타입은 피겨 클래스죠, 그죠? 피겨 클래스인데 얘가 컴파일을 하려다 보면 일단 피겨 클래스에 있는 setxy2 함수를 찾아요. 이걸 찾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피겨 클래스에 뭐가 없다고요? setxy2라고 하는 함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드로우 함수를 이렇게 추상 함수로 적어주듯이 setxy2라고 하는 함수 호출이 컴파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면은 setxy2 함수를 적어줘야지 됩니다. setxy2를 피겨 클래스에다가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적어주는데 대신에 함수 바디는 내가 작성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 xy2가 없으니까 이제 적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abstract 아까처럼 들어온 함수처럼 이게 추상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들이 다 처리가 됐습니다. 자, 이거 마우스 디렉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픽 스케치하고 이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드로잉을 해라 이렇게 코딩을 했었죠, 그죠? 드로잉 했을 때 이제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얘도 싹 지워지고 싹 지워지면서 커런트 피겨를 드로잉을 하시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코드가 지난 시간에 짠 코드에 비해서 엄청나게 깔끔해졌죠, 그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진짜 훌륭한 능력이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 같은 이제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컴파일 해보기 전에 이것도 에러 나올 여지도 있으니까 일단 컴파일 해보고 그 다음에 실행해 봅시다. 불만족 시대네 보죠. 자,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가 코드를 수정을 해봤습니다. 이번 수정한 코드의 주제가 뭐였었죠? 이번에 코딩한 주제는 엉터리 코드를 상속과 다이내믹 바인딩, 그 다음에 폴리몰픽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좀 더 객체지향적인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 결과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꾸 노력을 해서 이제 이런 형태의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대신에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램을 잘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전 시간에 했던 거 그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애당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전 시간처럼 전에 이거 이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코딩을 했다가 이렇게 변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애당초 마음 먹기를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가지고 상속을 쓰고 다이내믹 바인딩을 써서 코딩하는 버릇을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로 해서 상속에 대한 설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